안녕하세요 여러분, 윤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들의 해리포터 다니엘 래드클리프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I'm Harry Potter. 워낙 어렸을 때부터 해리포터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다니엘 래드클리프의 데뷔작이 해리포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놀랍게도 다니엘 래드클리프의 데뷔작은 해리포터가 아닙니다. 바로 1999년도에 영국 드라마 데이비드 카퍼필드에서 데이비드 카퍼필드의 아역으로 처음으로 데뷔를 하게 되죠. Not just a lodger, a friend. Come with me, David Copperfield, on the journey of a lifetime. Christmas Day at 7 on BBC One. 그러면 과연 다니엘 래드클리프는 어떻게 해리포터가 되었을까요? 해리포터 시리즈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영화의 감독을 맡았던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이 이 데이비드 카퍼필드에 나오는 다니엘 래드클리프를 보고 제가 해리포터다 딱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번 다니엘 래드클리프에게 오디션을 볼 것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영화의 제작 상황 자체가 총 7편의 영화를 전부 LA에 있는 헐리우드에서 촬영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니엘 래드클리프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인생에 그렇게 10년 가까이 다른 나라에서 영화 촬영을 하는 거는 너무 이 아이 인생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오디션 제안을 거절을 했었다고 해요. 그렇게 계속 오디션을 거절하고 있는 와중에 다니엘 래드클리프가 부모님과 같이 런던에서 연극을 보러 갔는데 그 연극에서 해리포터 제작자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또 마침 제작자분이 촬영 계획이 처음 2개만 LA에서 찍고 나머지는 런던에다가 세트를 짓고 촬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거는 얘 보고 오디션을 보게 하려는 운명인가 보다 싶어서 다니엘 래드클리프를 오디션에 보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 래드클리프가 오디션장에 들어가자마자 해리포터의 원작자인 조앤 K 롤링이 제가 해리포터예요 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다고 하죠. Let's see. Very. Oh, those are pretty good. Those are great. 그렇게 해서 다니엘 래드클리프는 10년 동안 해리포터로 지내게 됩니다. 워낙 인생의 긴 시간을 해리포터를 촬영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해리포터 관련된 다니엘 래드클리프의 일화들도 재밌는 게 진짜 많아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2개의 일화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둘 다 아즈카반의 제스를 촬영할 때 생겼었던 일화예요. 해리포터의 1편과 2편을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이 맡고 3편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감독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처음에 이 영화의 감독을 맡으면서 다니엘 래드클리프 와 엠마 왓슨, 루퍼트 그린트가 얼마나 본인들의 캐릭터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너네들이 맡은 캐릭터에 대해서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숙제를 내줬다고 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해리포터 역할을 맡았던 다니엘 래드클리프는 A4 용지 한 장에 겨우겨우 꽉꽉 채워서 제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헤르미온느 역할의 엠마 왓슨은 A4 용지 3장 분량에 빽빽하게 적어서 제출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론 위즐리 역할의 루퍼트 그린트는 안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거의 읽지도 않고 그래 너네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구나 하고 굉장히 흡족해 했었다고 해요. Now, I understand that Alfonso had you each write an essay. What was that all about? Well, actually, I didn't. I never did this. I felt really so pleased with myself because you hadn't handed yours in, and I felt so pleased. I've done it. So I had mine. The next day, Emma comes in with all 16 pages of hers. It's frighteningly good casting, really, the way you've all reacted to this. 그리고 두 번째 일화는요, 이거는 촬영장에서 있었던 일화였는데 덤블도어 교수 역할의 마이클 갬본 배우랑 스네이프 교수 역할의 알란 릭만 배우가 이 두 분이 짜고서 다니엘 래드클리프를 골탕 먹였었던 일화인데요. 이거는 직접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Play a practical joke on me. Really funny. And for you? We enter completely our own world. You know, it's completely our own world. And we like to swim in the deepest waters and fly. They had put a fart machine into my sleeping bag. This hall echoes. And Michael Gambon had actually been pressing it during the take, I found out. 두 대배우가 저 조그만한 배우 골탕 먹으려고 저런 장난을 계획했다는 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당시에 해리포터를 촬영할 때 얼마나 촬영장 분위기가 좋았는지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일화라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화기도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다니엘 래드클리프의 첫 번째 추천작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왜 이 시점에서 이 영화를 소개해드리냐면요. 이 영화가 방귀 뀌는 거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스위스 아미맨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다니엘 래드클리프는요.
방구 끼는 시체 역할로 나와요. 말하면서도 지금 약간 어이가 없는데 되게 역할만 들으면 카메오 같잖아요. 근데 카메오가 아니라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방구 끼는 시체 역으로 나옵니다. 얘기만 들으면 되게 B급 코미디 영화 같지만 썬댄스 영화제에서 상도 받은 굉장히 작품성이 높은 작품이에요. 폴 다노가 연기한 행크라는 남자가 무인도에서 자살하기 직전에 바다에서 떠밀려온 시체를 보게 됩니다. 그 시체가 바로 다니엘 레드클리프죠. 근데 그 시체가 방구를 끼는 거예요. 분명히 시체인데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그 방구가 너무 파워풀해서 말하면서도 진짜 어이가 없네. 그래서 그 시체를 타고 그 방구를 엔진 삼아서 이 무인도에서 다른 섬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진짜 이상한 거 아는데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 제가 말한 딱 이 시놉시스가 처음에 오프닝 씬이에요. 제목도 나오기 전까지의 오프닝 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폴 다노와 이 시체인 다니엘 레드클리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예요. I need you to help me get home. Okay, buddy? Okay, buddy. So this is the life I've forgotten. 정말 초반 한 20번 정도는 대체 이게 뭐지? 대체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내가 이걸 정말 끝까지 봐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기게 한 영화거든요? 근데 몰입도도 엄청 나고요. 볼수록 묘하게 계속 빠져드는 영화예요. 되게 황당하지만 영화 자체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요. 영화 색감도 되게 예쁘고요. 그리고 폴 다노도 연기를 너무 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체를 연기하는 다니엘 레드클리프의 연기가 정말로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연기를 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진짜 연기를 잘해요. 시체를 연기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안 오신다면 당장 이 영화를 봐보세요. 정말 시체를 잘 연기했다라는 말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사실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워낙 길게 해리포터를 연기를 했기 때문에 이 해리포터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박혀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나오는 영화를 볼 때는 처음에는 해리포터가 이 영화에 나오네 이러면서 보기 시작했다가 막상 영화가 시작하면 정말 5분도 안 돼서 해리포터의 이미지는 싹 없어지고 바로 그 영화, 그 작품에 몰입시키게 하는 그 매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연기도 굉장히 잘하고 이런 다양한 개성 강한 캐릭터들의 관객들을 바로 흡입시키는 그런 매력이 장점인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던 영화가 바로 Now You See Me 2인데요. 이 영화가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추천드릴 다니엘 레드클리프의 출연작입니다. 물론 이 영화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영화라서 이미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이게 또 이 포홀스맨 말고 다니엘 레드클리프에 집중해서 보게 되면 또 영화가 또 색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굉장히 유명한 영화지만 이렇게 추천작에 넣어봤어요. 처음 이제 Now You See Me 2에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출연을 한다는 얘기가 딱 나왔을 때 다들 마술사 영화에 마법사가 나오는 건 반칙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해리포터라는 이미지가 강한 배우가 마술 영화에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근데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처음으로 악역을 맡은 영화였는데 해리포터라는 느낌은 전혀 없고 오히려 약간 말포이 같은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있는 악역으로서 이 영화에서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했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소시오패스적인 다니엘 레드클리프의 연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첫 등장 장면에서 카드 마술을 하는 손짓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에서 보면 이제 어설프게 실패를 하거든요. Ta-da! 근데 실제로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이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서 다 성공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딱 한 번 실패를 했는데 감독은 딱 그 하나 실패한 장면을 영화에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해리포터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하는 장면을 넣는 게 관객들에겐 조금 더 재밌을 거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네요. 혹시나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 영화는 Now You See Me 1과 굉장히 많이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Now You See Me 1부터 보시고 2를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렇다면 다니엘 레드클리프의 실제 성격은 어떨까요? 일단 제가 다니엘 레드클리프를 덕질하면서 제일 가장 크게 느꼈던 다니엘의 장점은 바로 말빨이에요. 말을 진짜 잘해요.
뭔가 그냥 말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리 있게 생각을 잘 전달하고 상황에서 센스 있게 툭툭 던지는 말들이 되게 재밌어요. 뭔가 약간 유머가 되게 웃기는 유머가 아니라 약간 시크한 유머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다니엘 래드클리프의 인터뷰가 있는데 이 인터뷰가 이제 구글에다가 다니엘 래드클리프를 치면 자동 완성으로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해주는 그런 인터뷰예요. 여기서 되게 재치 있고 센스 있는 답변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 몇 개만 따로 보여드릴게요. What's Daniel Radcliffe's Hogwarts house? Gryffindor. Come on. Is Daniel Radcliffe on social media? No. If you are talking to somebody on social media who is claiming to be me, feel free to go and give them What Daniel Radcliffe is... What is Daniel Radcliffe? This is a complicated question. Daniel Radcliffe is mostly water and carbon.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센스 있고 순발력 있게 말을 되게 잘하죠. 굉장히 누군가랑 대화하면 티키타카 장난 아닐 것 같은 이런 다니엘의 말빨 그리고 이런 티키타카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영화가 바로 2013년 와디프라는 작품입니다. 정말 다니엘의 몇 없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예요. 이 영화가 2013년에 나왔는데 이 영화 이전에는 다니엘이 해리포터도 그렇고 킬 유어 달링도 그렇고 우먼 인 블랙도 그렇고 전부 다 판타지 영화 아니면 시대극 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화 와디프가 다니엘 래드클리프가 처음으로 연기했었던 동시대 영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를 시점으로 한 첫 번째 영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니엘 래드클리프 자체의 매력을 엄청 크게 느낄 수 있는 영화예요. 기본적인 스토리는요, 인류 최대의 난제죠. 남녀 사이의 우정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런 로맨틱 코미디 영화고요. 다니엘 래드클리프는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 주인공과 친구가 됐지만 이 여자 주인공을 짝사랑하는 역할로 나옵니다. Wallace, this is my cousin Chantry. I'm gonna give you my number. We should hang out. Yeah. My boyfriend will be worried about what happened to me. So, friends? Yeah, why not? All right. Friends. Is this always how you make friends? Like it's a business deal? Yeah, actually, it's just my style. Okay, it's quite unnerving, but it's good. 애초에 이 영화에서 다니엘 래드클리프가 사랑에 굉장히 시니컬한 남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 대사들이 굉장히 찰져요. 그래서 이 대사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다른 인물들 간의 이런 티키타카가 굉장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여자 주인공과의 대화도 굉장히 좋은데 다니엘 래드클리프의 가장 친한 친구로 나오는 아담 드라이버와 이 둘의 대화가 되게 재밌어요. 100% honesty is the foundation of any relationship. What? You are 100% honest with Nicole? Yes. About everything? Yep. What, New Orleans 2006? What was her name? Favia? Yeah, she did look like a woman, to be fair. 99% honesty is the foundation of any relationship. 사실 다니엘 래드클리프와 남자 배우와의 케미에 있어서는 2013년도 작품 킬 유어 달링만한 영화가 없어요. 이 영화에서 이제 데인 드한과 함께 출연해서 케미 이상의 퀴어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다니엘 래드클리프의 연기도 정말 인상 깊었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 래드클리프의 몇 안 되는 수염을 다 밀고 나오는 작품이라서 굉장히 외모도 너무 잘생기게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다니엘 래드클리프보다는 데인 드한의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게 남는 영화라서 살짝 이렇게 번외로 짧게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도 다니엘 래드클리프에 입덕하신 분들이라면 꼭 빼놓지 않고 보셔야 할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다니엘 래드클리프의 몇 가지 일화와 해리포터가 아닌 몇 가지의 작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니엘 래드클리프라는 배우가 해리포터라는 이미지 그 이상으로 연기도 너무 잘하고 작품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은 배우여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런 모습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엘 래드클리프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제가 앞서 추천드린 작품들 외에도 최근에 극장에서 개봉한 프리즌 이스케이프 그리고 영화는 아니지만 다니엘 래드클리프가 젊은 의사로 나오는 영국 드라마 어 영 닥터스 노트북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